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공부할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首先,我们一起来读一下题目好吗? 저희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在同学们生活当中一定有印象深刻的瞬间，对吧? 그때가 언제였어요? 책 10쪽을 보시면 3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결혼식 사진이네요. 결혼하는 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지요. 두 번째 사진은 졸업식 사진이네요. 학교를 졸업하는 날은 기분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 슬픈 날이기도 하죠. 세 번째 사진은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이네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들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여전히 기억에 남죠. 在韩语中美好的记忆我们用 추억 来表达. 그래서 추억이 되다, 或者说 추억으로 남다로 표현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때가 있습니까? 좋은 추억으로 남은 기억도 있지만 너무 창피했거나 힘들어서 기억에 남는 날도 있죠. 저는 대학교에 합격해서 처음 대학교 수업을 받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실을 잘못 들어갔는데 수업이 끝날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창피해요. 여러분도 저처럼 창피했던 경험이 있나요? 大家有没有和我一样有过这样的丢脸的经历呢? 여러분이 기억하는 추억들을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사람과 함께한 추억이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생에 특별한 목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자주 다른 생각을 하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저에게 5년 후의 계획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1년 후의 계획도 없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의 질문 덕분에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那时多亏了老师的问题，让我对自己的人生有了新的思考。 그리고 선생님과 자주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처럼 따뜻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결심해요. 现在也是会想起那位老师，也暗暗决心要成为他那样的优秀的老师。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여러분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죠? 자, 그럼 이제 마리아 씨와 제임스 씨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대화를 들으면서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第一, 오늘 마리아 씨는 제임스 씨에게 누구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第二, 마리아 씨는 그분에게 언제 도움을 받았어요? 第三, 마리아 씨는 그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那我们来听对话. 제임스 씨, 오늘 저한테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나는데 같이 가실래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마리아 씨가 그렇게 말하니 궁금하네요. 어떤 분인데요?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마리아 씨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군요. 네, 그분은 정말 저희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계시다니 마리아 씨가 정말 부러운데요. 가면서 그분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에 같이 대답해 볼까요? 띠. 오늘 마리아 씨는 제임스 씨에게 누구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네, 마리아 씨는 오늘 제임스 씨에게 마리아 씨한테 중요한 분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띠2. 마리아 씨는 그분에게 언제 도움을 받았어요? 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큰 도움을 받았어요. 띠3. 마리아 씨는 그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우리 대화를 하나씩 하나씩 같이 볼까요? 먼저 마리아 씨가 제임스 씨, 오늘 저한테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나는데 같이 가실래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这里的 을래요 是想向对方寻求意见时使用的.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좋은데 같이 산책할래요? 다음 제임스의 말을 볼까요? 마리아 씨가 그렇게 말하니 궁금하네요. 어떤 분인데요? 在这里 은이 是 은이가 省略가之后的缩略型，所以它和 은이가的用法是一样的. 다음 마리아 씨의 말을 볼까요?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这里的 at 더라면 就是假设与过去状况相反时使用的。一般这个情况句子末尾会与 at 쓸 거예요.搭配使用. 예를 들어서 중국 친구가 없었더라면 중국어를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을 거예요. 다음 제임스 씨의 말을 볼까요? 그래요? 마리아 씨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군요. 这里에 영향을 끼치다, 에 영향을 주다, 都是对什么什么带来影响的意思。另外，뭐뭐에 영향을 미치다也有相同的意思和用法。 마리아 씨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볼까요? 네, 그분은 정말 저희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这里的 이나 다름없다 和 하고 다르지 않다 或者 와 같다 的意思用法是一样的，都表示和什么什么相同的意思。 다음 마지막 제임스의 말을 볼까요? 그런 분이 계시다니 마리아 씨가 정말 부러운데요. 가면서 그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这里的단위在表示惊讶或感叹时使用，后面紧跟着对某个事实的想法和感受。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시험에 합격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나하고 만나기로 약속하고 안 나오다니 정말 실망이야. 부럽다. 相当于汉语中的羡慕.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잘 못하는 저는 한국어를 잘하는 팅팅 씨가 부러워요. 자, 지금까지 마리아 씨와 제임스 씨의 대화를 하나하나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휘 공부를 해볼까요? 오늘 함께 배울 어휘는 감정, 느낌에 대한 어휘예요. 今天要学的词汇是
和感情感受相关的词汇. 첫 번째 단어는 궁금하다입니다. 궁금하다 是好奇的意思，好奇就是想知道的意思吧。 예를 들어서 옛날에 친했던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이번 시험에 합격했는지 궁금해요. 궁금하다 有几种使用情况。形容词的话接은지 궁금하다， 动词的话接는지 궁금하다， 过去时的时候接였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 단어는 뿌듯하다입니다. 这个单词表示对于某事感觉到满足或者自豪。 예를 들어서 일하면서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뿌듯해요. 성실하고 바르게 자란 내 아이들을 보면 행복하고 뿌듯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처음에는 한국어를 못하던 학생들이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한국어를 잘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뿌듯함을 느껴요. 세 번째 단어는 섭섭하다입니다. 섭섭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第一个意思是惋惜之感. 예를 들어서 오늘 내 생일인데 아무도 내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아서 너무 섭섭했어요. 생일 파티나 생일 케이크, 생일 축하를 기대했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을 때의 감정이 섭섭하다입니다. 还有另外一个意思是不能在一起不得不分开的时候那种不舍之情.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같이 공부했는데 이제 헤어져야 하다니 정말 섭섭해요. 네 번째 단어는 안타깝다입니다. 안타깝다 是遗憾的意思.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고 슬퍼요. 다섯 번째 단어는 초조하다입니다. 초조하다는 焦躁的意思. 同学们什么时候焦躁不安呢? 맞아요. 중요한 시험을 본 후에 결과를 기다릴 때 초조해요. 또 면접을 보기 전에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는 마음이 초조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다음 단어는 당황스럽다입니다. 당황하다 是惊慌的感觉，表示对突然发生事情表示出惊讶又不知所措的感情。 예를 들어서 배우가 공연을 하다가 대사를 잊어버리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자, 그럼 다음 단어를 볼까요? 다음 단어는 부담스럽다입니다. 부담스럽다 是很有负担的意思，所以我们可以用 마음에 부담이 되다 表示心里感觉到负担的意思。 예를 들어서 너무 비싼 선물을 받아서 부담스러워요. 마지막 단어는 짜증스럽다입니다. 짜증是厌烦的意思，指的是因为不满意或者不喜欢而发火的那种不太好的感觉。 예를 들어서 할 일이 많은데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짜증이 나요. 만나기로 한 친구가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해서 짜증스러웠어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느낌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을 공부했어요. 我们今天学习了表示感情感受的形容词，大家发现了吗？在表示感情的名词后面加上스럽다时，能够把这种感觉变成一个形容词了。앞에서 배운 당황스럽다,
부담스럽다, 짜증스럽다. 除了这些以外, 사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촌스럽다, 여성스럽다. 但是并不是在所有的名词后面都可以接 스럽다的, 所以要小心使用. 자, 그럼 이제 책 11쪽을 볼까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지 함께 봅시다. 那我们看一下第一个情况. 대학 생활을 함께 했던 친구들과 헤어졌어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더 같이 있고 싶은데 헤어질 때의 기분을 섭섭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나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큽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마음이 너무 무거운 느낌을 부담스럽다라고 표현하죠. 세 번째 상황은 에어컨도 없는 사무실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좀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겠죠?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짜증스럽다라고 표현하면 좋겠네요. 다음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 혼자 힘으로 등록금을 벌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스스로 자랑스럽겠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뿌듯하다라고 표현하면 좋겠네요. 밑에 보시면 친구들의 소식을 10년 동안이나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네, 그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겠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궁금하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다음은 버스를 탔는데 지갑이 없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아주 당황스럽겠죠? 당황스럽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다음을 볼까요? 취직 시험을 본 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많이 초조하겠죠? 마지막으로 팔을 다쳐서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도움이 필요한 동료가 있는데 제가 팔을 다쳐서 도와주지 못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네, 많이 안타깝겠죠? 안타깝다라고 쓰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배운 단어들의 느낌을 조금 알겠죠? 그럼 우리 책 12쪽을 볼까요?